삶의 후반부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말년은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시기이며 내면의 성장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는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삶의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인간관계를 등한시하고 고정된 사고방식에 머무르면 그 시간이 무거운 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년을 잘못 보내면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소홀히 하면 육체적 고통이 늘어나고 활동의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질병을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건강이 곧 진정한 부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지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역시 감정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유발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의미 있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고독감은 깊어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 없이는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고정관념에 갇히면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흔히 말하는 꼰대로 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한다. 라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면 결국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년을 더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병도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젊을 때부터 철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평생 직장과 가정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퇴직 후 작은 질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절염을 무시한 결과 결국 그는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그제서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걷기 운동은 장노년층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퇴직 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한 그는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체중은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면서 건강을 크게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은 후 하루하루가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활동에서 온다.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근육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키우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일상적인 활동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교 사상에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듯이 적당한 양을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추가하면 심신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말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과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말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지만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퇴직 후 서로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함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이나 등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자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효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합니다. 또한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말년에 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는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최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지만 다시 연락을 재개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말년은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자는 강한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유연한 나무는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말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 주변의 한 60대 아저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방식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내가 맞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공자의 말,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지만 소인은 같음을 강요한다처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기술과 문화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로 한 매체에 소개된 김모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우며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했지만 손주들과 더 깊은 소통을 원해 배우기를 결심했고 그 결과 가족들과 더욱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와 영상 통화를 통해 손주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졌고 김씨 할머니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과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 문화, 사고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넓히고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말년을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는 시간을 소유한다. 장노년기에 접어들면 퇴직 후 많은 자유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모임에 참석했지만 그 모임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과 경쟁으로 가득한 모임에서 그는 피곤함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소수의 친구들과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에 헌신해온 어느 분은 퇴직 후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며 자신의 열정을 재발견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활력을 부여했으며 자신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에너지를 가치 있는 활동에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찾는 것이 말년을 보람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말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현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말년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고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면을 깨우는 지혜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